자, 이은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를 보시지 말고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시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간단히 하시라 그래서 바로 본론을 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 전주에서 전주대에서 의식과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좌편향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강훈 대표님을 만나서 애국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나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MBC, CBS 여기 이 방송국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거기 침투해 들어와 있느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침투해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든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정강훈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그 여론을 계속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MBC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왜 기독교의 지도자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가 자서전으로 써 있는 사명이라는 책에 거기 보면 밑줄 쳐 있는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의 예고가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며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 남아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슨 말인가 모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월남전에 미군이 참전했죠. 예. 대한민국 국군도 피를 흘렸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이긴 것이 아니고 월맹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공산주의. 제가 얘기한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너는 국가를 위해 죽을 자신이 없지만 나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가 아멘. 거기 보면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걸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맹이 승리한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고 얘기할 정도 됐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정신병.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가서 희생을 하고 싸웠던 전쟁에 월남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희열을 느꼈다면 이거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월맹을 마음속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월맹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쓴 저서나 그가 발언하는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저 여기에도 안기부신 분도 왔고 그리고 좌파 언론들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주사파 사람들 뭐 빨갱이로 다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을 각오에 돼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봐주시면 여기 이제 신영복 교수입니다. 선부모의대 교수인데요. 전향선을 썼으나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 앞으로 나는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간첩, 고정간첩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관체제 제약 조직, 이 조직의 수장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사랑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미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신놈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 연방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연방제 국가를 낮은 수준의 단계 연방제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화면 앞에 보이는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는 김일성 장군이 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대지.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를 우리 대한민국에 제안했었고, 이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를 침략할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중간 단계 연방제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레닌이 1920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통일전선 전술에 속한 논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정치선전에 보면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먼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방제 국가를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 2012년 8월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전광훈 대표께서 우리나라가 망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체돼! 저 양반이 왜 그럴까? 왜 그래? 하고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 좌측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국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로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일파에 의해서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아멘. 자, 여러분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환영하면서 손을 흔든 내용입니다. 미친놈.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낸 사이트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원수님에 대한 조직교육 써있죠. 자, 이게 우리나라 컴퓨터에 민주노총 공유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화면 보시면 알지만 제일 위에 전국민주노총 노동조합 총연맹 참여광장에 거기 보면 김일성 수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애통하는 내용과 그 교훈과 교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린마당에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한바닥에 이런 간첩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 안기부는 국가적 개혁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민주노총 총연맹 홈페이지에 보면 김정은 원수님의 어록,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건 더 놀라야 됩니다. 전국 전 교조와 교육청이 만들어낸 민주교과서라는 교과서입니다. 자,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학생들,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사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권이 마련한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쳐라. 자유자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씁니다. 그러면 자유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을 삭제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만 합법정부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정부고 북한과 함께하는 정부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를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당 약산 김원봉이가 만들었던 그런 전투적인 그런 독립군들을 민족의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술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새마을운동 북한도 발언 탑배라 6.25 남침은 교육과정에서만 남기고 교과서는 북한이 6.25를 북한이 남한을 남침했다는 말을 빼버려라. 매우 심각하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 보도되어 있고 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캡처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교조가 북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전교조가 만든 전국민 용복 의식지도, 그 지도를 보시면 북한은 빨간색이죠. 경기도 강원도도 빨간색이죠. 전라남도도 빨간색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국가와 안보는 이 북한에 발사한 이 미사일이라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 발사체가 무슨 발사체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요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보란듯이 소련 SS-29 미사일을 개종한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최강 국군이 이것을 가장 먼저 탐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미사일은 무슨 미사일이야 발사체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2사단이 최강 전투사단이 해체됐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발사체냐?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않고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대지 미사일을 보시면 처음에는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가 마지막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 미사일, 다시 말하면 GPS를 장착하고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입니다. 어떻게 이 미사일을 지금까지도 이게 미사일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다못해서 하도 안 되니까 김정은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싹 내밀면서 야 봐라 얘들아 이거는 발사체가 아니고 미사일이다 하면서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미사일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래 우리가 발사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미사일이었구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발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강 대한민국 국군 내일의 망을 그 정부에 있는 지도자 한 명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세요. 자, 북한이 쏜 발사체, 우리나라 핵무기사일 2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게 여러분 미사일 맞죠? 네. 미사일입니다. 끝까지 오는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면 왜 발사체라고 할까요?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70%가 넘는 국정 지지율에서 지금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여러분도 알죠? 네. 왜 떨어지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 국민은 현명한 국민입니다. 반드시 4월 15일 날 표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카가 우리 저기 외손녀가 할아버지도 어떻게 문재인 닮았어요? 문재인 닮았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제가 빨리 가가지고 흰머리 다 그냥 검정머리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닮으려고 검은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 이발소 아저씨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이 70이야 그랬더니 다 끊어버리더래요. 지인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 바로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기총을 공격하는 평화나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이사장입니다. 벙커 교회를 만들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보시면 잘 보입니다. 축사한 사람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손혜원 국회의원, 문성문 영화배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도올 김용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똘똘 뭉쳐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해체하려고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한기총을 깨부수고 한국교회를 깨부술까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이 과연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밖에는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공산주의가 교회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한기총 앞에서 평화나무가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회에 한기총 해체해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화나무 사단법인 서울시 박원순이 내준 거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달라고 청원서를 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수많은 우리 교회들이 언론 단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의 힘을 보여주십시다.